자, 오늘은 EBS 영어 회화를 10년 이상 수강했던 노인분에 관한 다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건 유튜브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의 책을 봤을 때 대략 400권? 제가 얼추 보기엔 그래요. 400권 이상. 그래서 이것을 정말 꼼꼼하게 보셨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정말 영어는 어떠한가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연예인 외국인이라고 하죠. 연예인 같은 외국인을 데려다가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거 이분은 결코 노인분인 거를 또 감안하고 한국인인 거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또 TV에 나오는 상황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는 어정쩡한 평가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영어 수준은 굉장히 낮았어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한 1년 정도만 해도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EBS 영어 회화가 10년 이상 했던 정말 노력했던 이분은 무엇을 갖고 이렇게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영어 회화라는 이 EBS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 있죠? 인터넷 강의 뭐 영어 회화 관련된 모든 강의는 다 똑같아요.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이 정보만을 전달하지 정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게 없을 때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는 이런 과정이 없는 그냥 정보의 표현의 그냥 어떤 습득은 언어가 아니에요. 10년 이상 하셨는데 이 노인분은 거의 70에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EBS 영어회를 가르치는 분은 검증된 분이냐? 당연히 시중의 인터넷 강사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게 뽑으신 분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회화라는 거죠. 영어 회화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10년 이상 하셨는데도 I'm fine, thank you 수준의 그런 영어를 구사하는 걸 보고 단어의 수준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 그리고 문장 길이는 길어봐야 4-5줄 줄이합니다. 단어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10년 이상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인내심은 인정합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은 인생에서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영어 회화를 단지 정보만 습득했다는 거죠.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였죠? 바로 대화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없었던 거죠. 반드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분들은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시중 인터넷 강의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럼 매출이 떨어지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상대 대상이 없는 영어 회화는 회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아닙니다. 단지 정보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10년의 세간을 쓸데없는 것을 보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아파 보였어요. 그 집념이라고 말하면 좋은 말이지만 전 집착에 가깝다 봤어요. 영어를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어는 즐거워야 될 재상 중에 하나야. 언어를 즐겁게 해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대상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걸. 이거를 반드시 강사들은 말해줘야 되는데 이분 스스로도 강사들도 말하지 않았겠죠. 말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또 여를지 않으니까. 그것 또 다른 분은 이분도 아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어 원서를 이번에 독해 위주가 된 거죠. 독해 위주로 원서를 수백 권을 사서 단 몇 줄만 읽고 쌓아두는 노인분을 또 봤습니다. 이분도 EBS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큐에 나왔던 분이에요. 10년 이상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은 좀 아파 보였어요. 이유는 왜 이분이 이렇게 집착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책을 사서 단 몇 줄만 읽을까?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데 현실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띄워놓는 방법은 책을 한 줄, 2줄 읽고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심리적
기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는 이 심리적 기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번에 쌓았던 이것들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분이 어느 장사인가 회사인가 다니다가 하여튼 실패를 하셨어요. 그 실패에서 이분은 내가 노력하면은 회사에 입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노력하면 되겠지. 이 어려운 난간을 뚫을 수 있겠지라고 노력으로만 모든 걸 치부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10년 동안 책만 쌓아두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독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두 분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뭘까요? 네, 영어 자체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회화라는 건 결국에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대상과 대화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어 강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시중의 영어 강사들도 이걸 들으면 꼭 영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EBS 영어 회화 다를 거 없는 그 시중 영어 인터넷 강의가 10년, 1년 듣는다 하더라도 EBS 듣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정보를 언어라고 말하면 잘못인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의 독해에는 문제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 그래도 한 지문 정도는 읽어줘야 무슨 말인지 알면서 어휘도 확장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본질에 깊이 빠질 수가 있는데 독해를 양으로 봤다 할까요? 양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독해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리스닝이든 회화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해 지문을 즐겁게 다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깊이 들어가면 제목만 보거나 몇 줄 보면 자기 아는 것만 보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냥 스스로 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차피 지문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를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한 줄 두 줄만 읽고 책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어 회화라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EBS 영어 회화와 인터넷 강의와 뭐가 차이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똑같습니다. EBS 영어 강사가 나와서 인터넷 강의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시중 인터넷 강의들은 더 원합니다. EBS라는 어떠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10년 이상 수강해도 결국 영어 회화선 굉장히 밑바닥에 그치고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하기 힘들잖아요. 이 노인분이 그 검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독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마 독해를 옛날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나이가 70대인 거로 봐서 옛날식이 뭔지 아시죠? 문법적으로 단어 암기하고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을 겁니다. 아마 학력고사나 또 본고사 시절에 영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이분도 영어를 할 때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뭔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독해의 목적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독해의 목적은 리스닝이 아니면 독해는 목적이라 말해 죄송하긴 하지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면 번역이 직업이 아니면 독해는 결국에 영어의 확장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위한 거예요.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독해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리스닝은 감히 검들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독해는 좀 되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닝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스피킹은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를 잘하면 리스닝을 잘하나요? 리스닝은 따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독해에서 얻은 그런 해석 능력이 리스닝에 영향을 미치나요? 반드시 미치죠. 그래서 같이 진행해야 돼요. 해석 능력이란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한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독해를 할 때도 최대한 한글을 바꾸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그 능력이 그대로 리스닝에도 적용돼서 한글을 바꾸지 않고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리스닝에도
번역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번역가들이 리스닝을 잘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번역은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독해를 열심히 하면 영어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독해를 열심히 하는 건 도움이 된다. 그 대신 반드시 그 대상을 만나서 직접 언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 회화를 배우면 되는 것인가? 회화를 책으로 배우던 아니면 회화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은 실패입니다. 실패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수준이라면 실패 아니에요. 제가 말한 실패라는 건 상대방과 깊은 대화, 긴 문장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만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길어지면 돼요. 그러면 영어 회화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상과 만나서 이분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는 정보입니까? 언어입니까?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